2025년 성탄절에서부터 그런 변화가 시작이 됐다. 그래서 2026년 새로운 해에 좋은 일들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큰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강의 기적 그런 말을 하지요. 그러나 한강의 기적에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산업화를 이루는 것. 2차 대전 후에 새로 독립된 신생 독립국가가 120나라입니다. 그 중에서 도움받던 나라에서 도와주는 나라로 바뀐 나라는 딱 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식민지 경영을 거치지 아니하고 선진국에 진입한 나라도 딱 한 나라입니다. G7 중심으로 모든 선진국들은 식민지를 경영해서 식민지에서 수탈하고 식민지 백성들을 괴롭히면서 그들의 부를 쌓았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만큼은 식민지를 당하던 나라인데 식민지를 벗어나서 선진국 자리에 올랐다는 것은 세계사의 유일한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뽑으셔서 선택했다는 말이 영어는 초선입니다. 초선. 조선은 택했다 그 말이지요. 조선이니까 하나님이 조선을 초선하셔서 21세기 세계 영적 질서의 선두주자로 기준으로 삼으십니다. 여러분 중고등학교 학생 때의 운동 시간에 기준을 정하지요. 누구 기준은 그런 기준을 중심으로 쫙 줄을 섭니다. 옆으로 뒤로 줄을 섭니다. 그 기준이 손을 들고 있으면은 그 기준을 중심으로 옆으로 줄 서고 뒤로 줄 섭니다. 대한민국이 영적인 새로운 질서의 기준이 되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깊이 생각하는데 참 그 말씀이 좋은 말씀이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복음 교회가 성공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이 뿌리가 있습니다. 신라 시대의 유물 찾아내다가 그 시대에 십자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히브리어로 쓴 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미처 몰랐는데 신라 시대 때 벌써 기독교 복음, 그때는 경교, 네스토리우스라는 경교가 중국, 몽골 이쪽으로 번성하셨는데 그때 신라에까지 기독교 복음이 들어왔던 흔적이 경주의 유적으로 십자가가 나오고 히브리어 그 글자가 나왔습니다. 우리 복음의 역사는 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임진왜란 때에 소서행장이라는 장군 부대에는 크리스찬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그 소서행장 부대에 종군했는 신부가 있었습니다. 크리스찬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와서 이제 조선 곳곳을 다니면서 부상병들을 돌보고 또 그분이 치유의 은사가 있어서 마을에 다니면서 전염병도 퇴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을의 병자들을 향해서 십자가를 끊고 그렇고 이제 예수님의 피로 병자야 일어나라 그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전통에서 그
1월달 무슨 절기입니까? 팥죽을 나누는 그 팥죽이 십자가에 피를 기념하는 거기서부터 나온 것이다. 우리 학자 중에 그런 글을 쓴 분도 있습니다. 그런 보이지 않는 세월을 지나서 우리가 13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1899년 사형수로 한성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 안에서 선교사들이 들여보내준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뒤에 옥중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짧은 글을 썼습니다. 그게 지금 시서점에 나가면 이승만의 독립정신 이런 책으로 지금 서점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나는 가끔 그 책을 읽는데 그 20대 초의 청년이 어떻게 이런 탁월한 글을 썼을까? 그냥 감탄을 하게 됩니다. 이승만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고종 황제를 폐위하고 민주공화국,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종로 내거리에서 그걸 연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종 황제가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저 이승만이란 저치를 없애야 된다. 그래서 그 동지들을 전국 보부상이 의용단체를 했습니다. 의용단체를 충청도 보부상, 평안도 보부상, 보부상들을 모아가지고 그 독립정신을 외치고 고종 황제를 폐위하고 국민이 대통령 뽑는 공화국을 만들자 그 연설하는 자리에 기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시하기를 다른 사람보다 이승만이라는 자를 척상해라. 십경을 때려 죽여라. 그 말입니다. 역적 중에 역적이다. 이승만이라는 자를 척상하라 지시를 했는데 보부상들이 확 달려드니까 이승만이 발차기를 잘했다 그럽니다. 태권도처럼 공중에 훅 뛰면서 발로 차고 한 6명 쓰러뜨렸습니다. 그러나 보부상들이 워낙 많으니까 저자를 죽여라 달려드는데 할 수 없이 이거 도망쳐야 되겠다. 왜냐? 자기 동지 친구들 2~3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몽둥이에 머리에 맞아가지고 그 자리에 죽었습니다. 야, 이거 안 되겠다. 도망해야 되겠다. 그리고 보부상들이 달려드는 그 반대편으로 줄행랑을 치는데 그때 누가 뒤에서 부드러운 손길이 손을 잡아 끌면서 그리 가면 안 됩니다. 반대편으로 가세요. 그렇게 일러줬습니다. 왜냐? 반대편으로 도망을 가면은 보부상들이 따라와서 죽일 거 아닙니까? 근데 방향을 돌려서 보부상들이 공격해오는 쪽으로 반대편으로 도망가라 일러줬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부드러운 손이 자기를 끌었던 겁니다. 그 나중에 자기 수기를 쓰면서 내가 그때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인데 천사가 나를 살려주려고 나를 이끌었구나. 그런 글이 있습니다. 근데 이승만이 반대편으로 당당하게 걸어가니까 보부상이 전국에서 모았기 때문에 경상도 보부상은 청년이 당당하게 오니까 저 사람은 평안도 보부상인가? 평안도 보부상은 어쩌서 저치는 충청도 보부상인가? 서로 잘 모르니까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친구 집에 가가지고 3일을 피해 있었는데 그게 끝난 뒤에 친구들이 이승만이 성적이 없으니까 이승만이 죽었다. 울고 불고 그래서 이승만을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사 지낸 자리에 이승만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참 희한한 일이지요. 하나님께서 한 인물 고난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일꾼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 이승만이 나중에 해방되기 전에 일본에 가서 존스 홉킨스 대학의 학사를 받고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를 받고 프린스턴에서 이제 박사를 받았습니다. 정치학 박사지요. 그때 프린스턴에서 박사 받을 때 지도 교수가 윌슨 교수인데 나중에 미국 대통령이 됐었습니다. 대통령이 돼가지고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승만 네가 말하기를 이승만 박사의 자기 박사학위 논문을 인용을 했는 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완전히 지성인으로 대우를 받은 거지요. 윌슨 박사가 이승만에게 박사학위를 주면서 자네 조국이 없으니 미국 시민권을 받게, 그러니까 미국 대학에 내가 추천할 테니까 교수로 부임을 하게. 그러니까 이승만이 나는 내 조국은 조선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나는 무국적자로 있을지언정 미국 시민권 안 받겠습니다. 그래서 시민권 주겠다는 걸 사양을 하고 그냥 해방될 때까지 무국적자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 이승만이 하버드 대학 박사과정에 있을 때에 조선 독립후원회를 조직을 했습니다. 후원회 회장이 하루는 찾아와가지고 승만리의 사위가 이번에 웨스트 포인트 육군사관학교 수석 졸업하고 아주 장래성 있는 소령인데 자네 한번 앞으로 독립항복을 만드는 일에 도움이 될 거요. 내 소개할 테니까 우리 집으로 오라. 그래서 후원의 회장 집에 갔더니 미국 소령이 자기 소개를 받았는데 이 메가더 그 메가더가 웨스트 포인트 수석 나오고 지도력이 있고 웨스트 포인트 생도대장을 하고 했으니까 앞으로 장차 별자리가 될 사람이지요. 그래서 이승만하고 메가더하고 가만히 이야기를 해보니까 신앙관도 같고 반공정신도 같이 투철하고 해서 아주 친한 사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전략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지금 육군 소령이지만 앞으로 미국을 끌어갈 사람이다. 이 사람한테 좀 투자를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가만히 대화해보니까 또 조선 자기, 이조 백자, 고려 청자 그걸 좋아해요. 그래 그 피난민 생활에서도 어렵게 고려 청자를 구해가지고 선물을 했습니다. 메가더가 자기 집 제일 꼭대기층에 큰 넓은 방에다가 이승만이 선물했는 고려 백청자 그걸 하나를 놓고 장식을 해놓고 수시로 감사하고 그만큼 친했습니다. 근데 해방된 뒤에 이승만이 기후하려니까 그때 미군 주둔군 사령관이 하지 중장이에요. 별 3개짜리. 하지 중장은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자기가 조선 점령군 사령관으로서 좌우합작 정부를 만들어야겠다. 조그마한 나라에서 좌파, 우파, 공산주의, 민주주의 사와사니까 안 되겠다. 중도 우파, 중도 좌파를 합쳐서 좌우합작 나라를 세워야겠다. 이제 미군 정청에서 그런 걸 주선을 하니까 그래가지고 중도 우파로 김규식 교회에서 자란 인물입니다. 중도 좌파로 여운형도 YMCA 기독 청년 운동 했던 사람입니다. 그 좌파의 여운형, 우파의 김규식을 합쳐가지고 좌우 합작 정부를 세우려 했습니다. 그러고는 이승만은 너무 극우다 이런 말하면 극우다
이승만이 정권 잡으면 나라가 안 되겠다. 그래서 이승만이 미국에서 귀국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비행기표를 못 사게 하고 귀국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이 좌우합작 운동한다는 걸 듣고 깜짝 놀라서, 왜냐? 소련이 좌우합작이 자기들의 전략이 2차 대전 이후에 동독, 헝가리, 체코 좌우합작 운동했던 나라가 30나라입니다. 이 전부 공산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워낙 국제 정세에 밟으니까 좌우합작 운동은 공산주의로 가는 지름길이다. 2차 대전 이후에 그 유럽의 30개 나라가 좌우합작을 해가지고 그리 공산주의가 침투해서 공산화되지 않았느냐. 대한민국이 하지 중장이 생각하는 좌우합작 운동하면은 이거는 공산화되는 지름길이다. 그래서 기국을 해가지고 이걸 반공 정부를 세워야 되겠는데, 하지 점령군 쪽에서 기국을 방해하니까 미국에서 극동궁 사령관이 메가더지 도쿄에 진주하고 있었습니다. 메가더 장군한테 국제 전화를 했습니다. 미스터 제너럴 메가더, 내가 지금 귀국해서 조국에 이바지해야겠는데 당신 부하 하지가 나를 방해하니 내가 이거 귀국할 길이 없어. 당신 날 좀 도와주시오. 그러니까 메가더가 자기 전용 비행기를 미국에 보냈습니다. 메가더 전용기를 타고 귀국해가지고 귀국했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좌우합작 운동은 망하는 길이다. 근데 벌써 민족 진영은 김구 쪽에 차지하고 또 좌파 소작인 무슨 밑바닥 사람들은 박헌영이라는 뛰어난 전략가가 있었습니다. 충청남도 예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정동교회의 청년의 회원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공산당을 접하고서는 철저한 공산주의가 되어가지고 반기독교 운동을 하면서 이 대한민국 우리 새 나라를 공산주의국가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밑바닥에 들어가서 소작인들, 호남은 소작인이 80%예요. 천석군, 만석군 하는 게 듣기는 좋지만 한 사람이 만석군이라면 그 밑에 소작인이 수백 가정이지요. 그 소작인들 속에 침투해가지고 지주를 몰아내고 모든 평등 사회를 만듭시다. 그러니까 경상도 무슬림이나 호남의 소작인들이 공산주의를 해야 돼. 그래서 레닌, 스탈린 이런 사람들이 조선을 공산화하려고 상해 임시정부가 상해에 있었는데 대표가 김구 선생이 됐습니다. 소련에서 그걸 포섭하기 위해서 금을 한 마차에 잔뜩 금을 싣고 임시정부에 보냈습니다. 그 포섭을 하려고. 그래서 작업을 했지요. 여러분 김좌진 장군이라고 아시지? 이름 들었지요? 참 훌륭한 독립운동가였습니다. 만주에서 일본군도 김좌진 그러면 잡아가면 놀랬다는 거지요. 그 김좌진 장군이 누구한테 죽었느냐? 일본 경찰한테 죽은 거 아닙니다. 조선 공산당 당원한테 죽었어요. 민족 진영을 제거하고 공산당을 세우려면은 김좌진 같은 저런 민족주의자는 제거해야 되겠다. 그러나 자기 동진줄 하는데 공산당원이 가까이 와가지고 가슴에 권총 쏴서 그래 죽었습니다. 이게 우리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이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는 걸 방해하려고 공산당이 끊임없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헌영이라는 뛰어난 머리가 좋고 전략이 있고 술수를 잘하는 사람이 조선 공산당, 노동당 당수가 돼가지고
얼마나 지지를 받았느냐. 하지 중장에 미군 정청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1945년 해방된 이후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되기까지 3년 동안 미국 군정청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세워질 새로운 나라는 어떤 사상을 기반으로 세워야겠습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 이 질문을 했는데 전국의 78%가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찍었습니다. 왜냐? 소련 공산당이 그걸 맞춰나 보내고 박헌영 같은 사람들이 지방에 뿌리 내려가지고 조직하고 그래서 공산당 당원이 80만 명까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선거하면은 박헌영이 대통령이 되는 거지요. 이승만은 미국에 있다 왔으니까 그런 기반이 없고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승만이 워낙 탁월한 분이라 그러나 그 과정을 거쳐서 건국 대통령 1948년 건국 대통령으로 뽑힌 거지요. 건국 대통령 되기 전에 헌법을 먼저 통과시켰는데 1948년 5월 31일에 재헌의회가 모였습니다. 국회를 만들어서 그 헌법 통과시키고 나라 이름 짓고 그 헌법을 가지고 대한민국 건국하는 거예요. 이 48년 5월 31일에 재헌의회가 모였는데 198명이 모였어요. 그때 정부는 200명이 됐는데 제주 4.3 사건 때문에 제주도는 선거를 못해서 2명 빠지고 298명이 모여가지고 그걸 헌법을 통과시키는데 첫 마디가 이승만 대통령 장로시요. 감리교 장로입니다. 단상에 올라가지고 사회자로 단상에 올라가 첫 마디가 뭐냐 하면은 우리 신생 독립국가를 허락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중에 이윤영 목사가 있었습니다. 이윤영 목사면서 중국 종로 북구역의 국회의원이고 목사를 했습니다. 이분 지명을 해서 이윤영 동지가 나와서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시작은 기도로 시작이 됐습니다. 내가 국회 도서관에 가서 이윤영 목사님의 기도문 전문을 적어왔는데 하도 내용이 길어서 액자를 만들어 가지고 내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확실히 목사님답게 액자답게 절절히 종목 위에서 정말로 눈물 나는 기도입니다. 여기 보면은 뭐 다 읽을 수는 없지요.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걸 섭리사관, 섭리사관.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대통령도 아니고 무슨 독재자도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서 일조의 심령 폭력을 굽히시고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우리 민족의 영혼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라져 북쪽은 소련군이 점령하고 남쪽은 미국군이 점령해서 일본 그 군대를 이제 해방시키려는 진주군이니까. 근데 참 우리나라 역사가 위험한 것이 우리 중고등학교 도덕에 좌파 역사가들이 잡고 있어가지고 미국은 점령군이고 소련군 해방군이다. 이승만은
친미, 친일 반민족주의자고 김일성은 해방의 영웅이다. 학교 도덕 시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40대, 50대, 그 정교조가 한참 흥할 때 그 교육을 받아서 지금 또 투표를 하면은 40대, 50대가 늘 그런 좌편향적으로 표가 몰리지요. 그런데 참 하나님이 감사한 것이 우리가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20대, 30대는 자유민주주의. 밤 10시, 11시 돼서 자유민주주의 하자고 대학생들이 저 데모하길래 윤석열 대통령 집 앞에서 데모대가 하길래 내가 일부러 10시에 나가가지고 자네들 고생하네. 또 대학생 중에는 청년한테 자네는 이 추운데 어떻게 밤에 나와서 이렇게 수고하는가 그랬더니 어르신네 우리가요 어떻게 세운 나라입니까? 중국식 사회주의 가면 안 되잖아요. 북한식 공산주의 가면 안 되잖아요. 이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민주주의 지키려고 나와 있는 거지 뭐 윤석열 대통령 지키려고 나와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참 감동했어요. 내가 뭘 도와주면 되겠는가 그랬더니 이 추운데 오뎅 국물이 생각나네요. 그래서 내가 급히 연락을 해가지고 밤에 오뎅집 잘 있습니까? 2,000명분 오뎅을 내가 막 따끈한 오뎅 국물을 수배해가지고 2차례 2,000명씩 내가 사비를 들어서 대접했는데 내가 참 마음 아팠던 것은 청년들이 뭐 많으니까 2,000명 떨어지니까 줄 섰다가 막 흩어지는 것. 내가 참 그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20대, 30대, 10대 고등학생들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안 된다. 그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거예요. 중국.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해야 되고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해야 됩니다. 20대, 30대, 10대 고등학생들이 그런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재헌의회 때에 이윤영 목사 통해서 기도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새로 세워질 나라 이름을 뭘로 할까요? 국회의원들 물었습니다. 이름을 대보시오. 조선으로 합시다. 대한민국으로 합시다. 그게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승만 사회자가 조선, 대한민국 중에 표가 많은 쪽으로 합시다. 다수표가 대한민국을 정해서 그래서 대한민국이 된 겁니다. 맞다가 조선이 그냥 될 뻔했지요. 대한민국 돼가지고 대한민국 헌법으로 이제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이 된 겁니다. 건국일에 지금까지 참 6.25 전쟁을 거치고 여러분 6.25 전쟁이 감사한 거 있습니다. 막 많은 사람이 피 흘려 죽고 나라가 거들났는데 6.25 전쟁이 왜 중요하냐? 6.25 전쟁을 통해서 반공의식이 자리를 잡은 거이지요. 왜냐? 그전에는 건국되기 전에는 국민의 78%가 공산주의, 사회주의 하자 했는데 6.25 전쟁을 통해서 그게 반공의식이 자란 거지요. 그래서 원래는 그런 걸 못 거치니까 공산화가 됐지요. 그래서 6.25 전쟁에 많은 희생을 치렀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있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공정신과 기독교 정신 그리고 우리 성경을 기초로 하는 이 사상이 5가지입니다. 성경적인 기초지요.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경제적으로 열린 시장, 자본주의, 사회적으로 이제 복지사회, 인간에 대해서 인권 존중, 또 법치사회, 요 5가지가
성경을 기초로 세워진 기독교 문화 위에서 세워진 사상이지요. 이게 우리 대한민국이 그 길을 따랐기 때문에 번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자꾸 거기에 막아 끼어든 거지요. 나는 70년대 운동권인데 뭐 열심히 운동하고 지역도 가고 했는데 70년대와 80년대 운동권이 질이 다릅니다. 우리 70년대 운동권은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도 잘하고 안보도 잘 하시는 건 좋은데 왜 헌법을 안 지키고 유신 헌법 같은 걸 만드냐? 헌법을 하자고 우리 데모했습니다. 나는 지방 출신이고 고려대학 학생회장은 이명박 회장이고 서울대학 학생회장은 김덕용 의원이라 있고 또 김지학 다 41년생 동갑내기입니다. 70년대 운동권 지도자인데 나는 뭐 시골 지방 출신이니까 뭐 뒤따라 댕긴 거지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80년대 이 광주 사태 또 좋게 말하면 광주 민중항쟁 때 역사가 잘못된 겁니다. 광주 학생 때 신군무 전두환 이런 사람들이 신군부가 정권을 잡으면서 광주 사태를 광주 금남로에 피를 흘리고 나니까 데모대가 지하로 내려가가지고 북한의 주사파하고 짝짝이 된 거지. 주사파가 간첩이 내려가가지고 그룹 지도해가지고 우리 공산주의로 민족 통일돼야 된다. 김일성 주체 사상이 민족의 살 길이다. 그렇게 나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전국 대학교에 187개 대학에 공산주의 학생회장이 생긴 겁니다. 그렇게 그때 80년대 운동권이 삐뚤어진 거지요. 근데 운동권에는 좌파 운동권은 두 그룹이 있습니다. NL 그룹은 National Liberation, 민족 해방 전선. 이건 이제 주사파입니다. 김일성 주체 사상이 희망이다. PD 그룹 People's Democracy, 인민민주주의. 그래서 이거는 막스 레닌 공산주의 정통 그룹이고 NL 그룹은 북한 주사파인데 NL 그룹이 9대1로 강했어요. 그래서 좌파 운동권을 NL 그룹 주사파가 잡은 겁니다. 그래서 한양대학 학생회장이 임종석이 전국 학생회장이 됐는데 이제 대학생연맹 전대협 전국 의장이 됐습니다. 전성기 때는 전국에 187개 대학 학생회를 잡았습니다. 학생회 회장실 옆에서 북한 노동당 가입을 하고 김일성한테 충성 맹세하고 그래서 이 나라가 오염이 된 겁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20대, 30대, 청년 10대에 와가지고는 그게 무슨 소리냐? 어떻게 중국식 사회주의나 북한식 공산주의 말이 되냐? 자유민주주의 해야 된다. 그런 청년들 보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서 2025년이 참 어려웠습니다. 이런 사상과 정신이 병들어가지고 밀고 땡기고 복잡했지요. 2026년 되면은 하나하나 정리가 돼서 한가닥 하나하나 제대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나라는 우리 생각보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이 나라는 대한민국 주도로 멀지 않아 통일 한국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통일 한국을 이루면 우리 평양 가서 교회 세우고 예배 드리고 예수 잘 믿어가지고 성경적인 나라 세워가지고 강대국을 세워서 한미동맹이 중요하지요. 일단 한미동맹을 무시하신 것은 수상기입니다. 뭔가 병들어 있는 거이지요. 한미동맹을 기초로 해서
미국과 통일 한국이 양축이 돼가지고 세계 역사를 주도하는 시대, 통일 한국이 세계 선진국으로 등장하는 시대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핵심에 우리가 기독교 정신이 있습니다. 기독교 성경적인 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2001년 9월 달에 충청북도 괴산군에 보람원 수로원이라는 그런 산속의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국의 NL그룹, 민족해방전선 즉 핵심 일꾼 700명이 모였습니다. 전국 2001년 9월 달에 괴산군에 그걸 이제 거기서 산 이름이 분자산의 약속. 그래서 공산당식으로 9월 태제라고 그럽니다. 9월 달에 모였으니까 거기서 3년 계획, 10년 계획을 세웠는데 3년 안에 정당을 만들든지 야당에 들어가서 정당을 잡고 10년 안에 좌파 정권을 세운다. 수사파가 중심이 되는 정권을 세운다. 그걸 군자산의 약속 그럽니다. 전국의 NL그룹 700명이 모여가지고 군자산의 약속 그러고 이제 대행사를 했는데 그 뒤로 잘 진행이 됐었는데 그 지도자가 이석기란 이석기. 그래서 이제 이석기가 아주 그 사람이 참 위험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군자산 약속 그 행사의 주도권을 쥐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이 성남이 중심입니다. 성남이 경기 동부연합이라는 것이 북쪽에서 조직했는 공산당 지하 단체인데 거기 대표가 된 거죠. 이석기가. 그래가지고 야당에 침투해가지고 국회의원 선거에서 2012년 선거에서 국회의원 13명을 당선시켰어요. 그러니까 13명이 당선되니까 정부에서 매년 100억을 지원했습니다. 우리 국고가 그렇게 나가게 돼 있습니다. 100억 지원 받지요. 국회의원 또 세비 받지요. 정부에서 또 5명의 비서를 월급을 다 줍니다. 그런데 이 이석기라는 친구가 그 외국어 대학 출신인데 너무 잘 되니까 교만해진 거지. 그다음 하나님의 섭리라고 봅니다. 국회의원 하면서 국방위원회 소속도 아닌데 정부에다가 자료를 자꾸 요청하는데 저도 국방 기밀 문서만 요청하는 거예요. 그 이상하다. 이석기 저 친구가 수상하다. 왜 국회의원이 국방에 대한 1급 문서만 요청하는가? 그때 국방부 장관이 황교안 장관 그 사람이 공안 검사 출신이거든요. 그 사람이 팀을 만들어 이석기를 뒷조사를 해보자. 근데 심증은 가는데 증거가 없는 거예요. 증거가. 그랬는데 그 이석기가 잘 되니까 저 서울 마포에 가면 천주교 연수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NL그룹의 핵심 그룹 120명 그 사람들의 민노당 대표 120명 모아놓고서는 특강을 했는데 이제 혁명의 물줄기가 이제 밀물 때가 됐다. 때가 되면은 A그룹은 KT 접수하고 B그룹은 KTX 점령하고 저 워크일 뒤에 탄약고가 있습니다. 산속에 그걸 C그룹은 폭파시키고 그리고 밥솥을 가지고 전기 밥솥을 약간 가공하면 폭탄이 됩니다. 폭탄을 전기 밥솥으로 폭탄 만들어가지고 이걸 그 얘기를 한 거예요. 120명 모인 데서. 그러니까 이석기가 교만해진 것이요. 보통 그런 지령은 2명, 1명 놓고 하는 길인데 120명 모아놓고 그러니까 그 중에 모태신앙 청년이 있어가지고 이상하다. 내가 민노당에 들어오면 평등 세상 만들자고 들어왔는데 무슨
밥솥 만들어가 폭파시키고 뭔 일인가. 그래서 이 청년들은 핸드폰을 잘 다루지요. 핸드폰을 주머니에 손을 넣어가지고 만지작 해서 녹음을 했습니다. 녹음을 다 해가지고 집에 가서 들어보니 가장 참거든요. 자기 친척 삼촌이 우리 국정원의 직원이 일꾼을 했습니다. 전화해가지고 삼촌 내가 녹음 하나 했는데 한번 들어봅시다. 들어보니까 이거는 이석기가 직접 한 말이에요. 황교안한테 보고돼가지고 근거를 잡는 거죠. 그래서 이석기가 체포가 돼가지고 실형을 받았었지요. 그러고 민노당은 해산을 했지요. 그러니까 황교안이 큰 일을 한 거지요. 근데 우리 대통령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석기를 석방을 시켜버렸네. 석방을 시켜가지고 경기 동부연합에 자기가 대표를 했는데 자기가 국회의원 되면서 자기 대표 자리를 누굴 시켰냐면 양경수라는 홀수 공산주의자를 경기 동부연합 지하 조직의 대표로 세웠습니다. 경기 동부연합의 대표가 돼가지고 양경수 우리 이석기가 석방되고 나서 양경수를 민주노총 전국 대표로 세웠어요. 그 민주노총이 이 참 골치 아픈 겁니다. 민주노총 대표가 경기 동부연합 주사파 출신이니까 그 병질이 되는 거이지요. 그런 중에서도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중요하지요. 교회가. 아까 그 이석기 연설 듣고 녹음했던 친구도 모태신앙이에요. 어려서부터 유엔질 교육받으면서 그건 아니다. 평등사회도 좋고 다 좋은데 무슨 북한에 밥솥 만들어가지고 폭도 만들고 이런 아이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청소년들에게 바로 길러야 돼요. 성경적 가치관, 섭리사관을 길러가지고 이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이런 거 2025년에 다 지나가고 2026년부터는 밑바닥에서부터 바로 가르치고 바로 배우고 바로 조직해서 좋은 나라 만드는 해 2006년이 시작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고린도전서 5장 7절. 대화를 좀 길게 해서 좀 부담됩니다. 괜찮습니까? 한 번씩 알아야 돼요. 모르고 그냥 아멘 하다가 엉뚱에 따라가 버리는 겁니다. 자,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성경의 누룩은 뭐이냐? 바리새인들의 교훈, 주사파 교훈, 세상 이데올로기를 누룩이라 그럽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다. 세상 이데올로기, 사회주의다, 주사파다, 공산주의다, 이거 아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다. 누룩의 두 번째 의미는 죄를 받는 죄가 없는 자고 세상 이데올로기 사상에 오염된 자들이 아니다.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2025년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묵은 누룩을 없애버립시다. 헛된 생각, 헛된 사상 다 사라지게 안녕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국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이신 것은 인간의 헛된 사상, 헛된 교리, 헛된 이념 다 없애버리고 십자가 구원, 부활 신앙으로 새 나라, 새 역사,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느니라. 아멘 하시지요? 아멘. 8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노력으로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 맷떡으로 하자. 누룩 없는 순수한 복음 정신, 순수함으로
복음의 선사함과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를 만들자. 여러분,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유럽에 비행기 타고 갔는데 천주교 신부님이요 미사 드리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대통령 비행기 떨어지기를 비나이다. 그 미사에 나왔어요. 유튜브에다 떴어요. 그러고 내가 정의구현사이다 신부가 아주 40대인데 나한테 막 북한은 이상주의 사회고 교육도 무료고 복지도 무료고 겁도 먹어서 내가 한심해서 여보 당신 내 부인 아들 나이인데 당신 정신 차리소. 남자가 장가를 가서 여자한테 시달려봐야 철이 들지. 당신 남자 혼자 사니까 영 철이 안 들구만. 내가 차비대 줄 테니까 식구들 돈 없다지. 내 차비대 줄 테니까 북한 가가지고 한번 살아보고 오소. 내가 북한 가가지고 농장을 했는데 잘 되니까 3년 만에 나가라 하더라고요. 자기들보다 감자를 심었는데 수확량이 5배요. 그러니까 막 나가라 하더라고요. 잘 되는데 왜 나가라 하요? 그랬더니 김 선생 너무 빨리 잘 되시오. 천천히 잘 돼야지. 빨리 잘 되니까 평양까지 소음 보고가 올라가가지고 내보내라 지시와시오. 그날 내가 낮은 선봉시 인면위원장이 내가 전송하는 점심을 대접하더라고요. 보신탕을 대접했어요. 보신탕이 이제 북한에서 당국이 보신탕 대접받았는데 이게 냉장고에 넣어놨던 게 전기가 가니까 녹아버렸어. 또 전기가 오니까 더 얼었어. 또 전기가 이제 녹아버렸어. 몇 번 뒤집으니까 균이 들어가가지고 변질이 된 거예요. 그걸 보신탕 먹고 그날 저녁에 내가 죽을 뻔했습니다. 위로 토하고 설사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거 당고기 먹다 죽으면 순교도 아니고 순교도 아니고 하나님 입장을 좀 바꾸고 생각하십시오. 내가 북한 좋은 일 하려고 왔다가 이게 당고기 먹고 죽으면 어떡합니까? 하도 급해가 그러니까 자기들도 급하니까 밤중에 비상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보건소 같은 데 데려갔는데 놀래버렸어요. 옆방에서 그 맹장염 수술을 하는데 마취제가 없어가지고 생배를 깨는 거예요. 아프다고 소리 지르고 이빨을 뽑는데요. 마취제가 없으니까 생이빨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소리 지르고 그래 내가 그 신부님한테 내가 북한 차비대 들 테니 가서 이빨 한번 뽑아보고 배 한번 좀 째보소. 신병사지 마서 당신들이 우리나라의 한국 대한민국의 당신 그러면 국적 정신 차리소. 내가 그렇게 얘기를 내가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복음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돼요. 성경 말씀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됩니다. 2025년에 묵은 누룩 다 없애버리고 2026년에는 복음의 순수하고 진실한 복음의 능력으로 나라를 세웠다는 일에 우리 신당 구례교회가 앞장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